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사실 여전히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문제고,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부동산과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을지로가 요새 이제 미디어에 오르내리면서 이런 문제들로부터 을지로도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다시 세운 프로젝트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을지로 일대가 계속 재개발 지구로 묶였다가 해제됐다가 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의 작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용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 그쵸? 네, 조금은 심각한 얘기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 이 공간도 사실은 다시 세운 프로젝트 덕분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바닥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있던 역사의 흔적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볼 수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그와 의도와 좀 상관없이 젠트리피케이션은 항상 쫓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또 을지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재개발 문제인 것 같아요. 애초에 세운상가도 없어지고 그 주변 일대가 다 재개발이 되려고 했었던 예정 지구였고, 지금도 그게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넘어서 세운상가, 청계상가의 이제 서편에 보면 이미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올 건물이 26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완전히 동네 경관이 달라지겠죠.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산업의 변화도 극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건물주 분들에서 건물을 소유하신 재산을 소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 노른자 땅을 분명히 이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그분들에게 너무 달콤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지역이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볼 기회 없이 사라지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세운상가나 이쪽 일대가 없었다면, 이 공장지대, 제조업 단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백남준 선생님도 나올 수 없었을 거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광화문 사거리를 가보신 분이라면 금호빌딩 앞에 해머링맨이라고 있죠. 검은색 거대한 사람이 끊임없이 망치질을 하고 있는 조형물이 있어요. 그 조나단 브로스키라는 작가가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일대를 보고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비자를 늘립니다. 그래서 10여 개 작품을 더 만들고 갔어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장님들과 장인분들과 함께 만들고 갔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최근에 CARRP라고 콜로라도,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작가분들이 오셨었어요. 그 DMZ에서 전시를 하시고 을지로를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70세인 비평가도 계셨었는데, 직접 작업도 하시고 비평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런 지역이 있는 거를 좀 미리 자기가 알았더라면 분명히 젊었을 때 여기 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재개발 현수막에 걸려 있고 투쟁한다고 써 있는 걸 보고 너무 슬퍼하시면서 이 지역이 사라지기 전에 꼭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할 테니까 좀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남기고 가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럽에 우린 항상 이제 밀라노나 이런 명품을 만드는 곳을 동경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물질 생산이 나중에 그런 브랜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럽에 있는 작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이 와서 이런 제조업 단지를 보고 왜 이곳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스러워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역을 어떻게 대했고 그곳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재개발 예정 지구 정도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외국의 그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오스트리아 빈이나 뭐 파리의 프랑스의 파리나 그런 도시들을 되게 동경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건물들 사실 되게 덥고 춥거든요. 우리 가까이에 을지로에 있는 건물들처럼 굉장히 오래됐고, 하지만 그들은 그 건물을 아꼈고 관리를 했고 계속 가꾼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지역이 너무 아름다운 지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운상가 데크 혹은 옥상에서 내려다 보면은 판자들이 막 이렇게 얽히설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간혹 아주 예쁜 기와장들이, 붉은색 기와들이 얹어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이, 판자들이 다 정말 예쁜 붉은 기와
혹은 예쁜 건물 외관으로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그 지역을 그냥 재개발 지역으로만 봤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역을 보고 재개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 고민하지 않으면 좀 늦을 것 같아요. 이미 청계천 변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설 거가 예정이 돼 있고, 시에서 생각하는 도시재생이 그런 건가? 중구에서 생각하는 도시재생이 그런 건가? 있는 거를 없애고 새로 짓고 많은 사람이 유입되면 그게 도시재생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을지로 삼가 쪽에도 요즘 힙하다는 곳들이 많이 가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강남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조금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같이 여기 오셨던 분들이 같이 한 번씩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조민정 작가님께서는 도시재생 혹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관련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재개발을 한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말로만 재개발을 한다, 막 이런 소식만 들었지, 약간 체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사장님들도 이거 안 될 거야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근래에 저희가 이제 협력해서 작업을 자주 해주시던 분이 사장님이 이제 저번 달을 마지막으로 이제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이제 재개발에 뭐 지역이 돼서 여기 건물주가 더 이상 세를 주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그분도 한 40년, 3, 40년 여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쉬운 마음에 종종 뭐 사장님이 이제 뭐 자기 손녀딸이랑 어디 유럽 여행을 가느니 뭐 그런 얘기도 자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심적으로 가깝게 느껴지셨던 분이었는데 다른 데로 좀 옮기셔서 안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것조차도 이제 세를 내줄 공간이 없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 작업을 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시고 떠나시게 되셔가지고 이게 재개발이 진짜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좀 체감을 했었고요. 네, 근데 저는 재개발을 사실 피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노후화된 건물들도 많은 게 사실이고, 얼마 전에도 화재가 조금 크게 한번 났었고요. 근데 그 방법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는 캐나다의 밴쿠버에 그랜빌 아일랜드라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을지로처럼 제조 공업 단지였다가 또 제조업이 조금 몰락하면서 거기가 슬럼화되고 공실률도 높아지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1970년도 정도에 다시 개발을 시작하기로 해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조건은 기존의 그 공장 낡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 짓지 말고 그 골조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유지가 되고 보수가 되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 약간 특색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즐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을지로도 다녀보면은 건축하시는 분들 되게 종종 만나거든요. 사진 찍으러 오시고 여기가 건축학 적으로 좀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단순히 뭐 부시고 새로 짓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어떤 이런 특색들을 좀 지켜가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상훈 작가님께서는 특히나 그 공동체 사람을 강조하시는 아까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쪽으로 관련해서 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이게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도시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뭐지?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거기에 유시민 작가가 경주인가 어디에 무슨 또 이런 단지 거리, 카페 거리 그런 게 생기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 인류가 이렇게 모여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한 이후로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외국에 많은 사례들도 있고 저도 사실 이 지역에서 이제 주민분들 만나게 되면서 조금 공부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네덜란드나 선진국들의 사례들이 사실은 또 이면적인 부분들은 되게 잘못되어 가고 있고 표면적으로만 좋아 보이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는 어떤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나는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냥 저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좀 작은 곳에서 밥을 꼭꼭 씹어 먹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관계를 쌓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또 어디서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좀 부정적인 인식인데 아까 제가 뭐 잡초 같은 거 잡초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물들. 그래서 그 식생의 그 천이 과정 뭐 그런 게 있는데 황무지에 가장 먼저 그 죽은 땅에 가서 가장 먼저 그 땅을 개간하는 거는 잡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엄청난 예술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을지로도 이제 큰 식생들이 들어오고 작은 식생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라면은 어떤 또 예술가들이나 어떤 땅을 먼저 개척하고 그런 문화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또 딴 곳에 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또 다시 떠나게 되는 그런 운명이지 않을까. 그거를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 도시 재생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이어져 온 뭐 이렇게 막 전면 철거를 하고 다 쌓아 올리는 식의 그런 재개발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것이 새로운 개발의 트렌드이니 그것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뭐 관의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계속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또 얘기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